10시 16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최근 주식시장의 뜨거운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정리해보는 주식 핫 키워드 시간입니다. 전문가 바로 만나보죠. 경제의 맥을 짚어주는 도사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오늘도 주식시장 맥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보겠습니다. 키워드 열어주세요. 구만전자 갈까? 요거 국민주라고도 불리죠. 삼성전자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난 9월 1일이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갑자기 폭등을 해서요. 네. 장중 7%까지 그리고 6% 넘게 오른 채 끝이 났었거든요. 네. 자,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9월 1일 날 대폭등을 하게 되죠. 네. 이게 거의 역사적인 일입니다. 시가총액 1위가 우리나라에서 7%, 6%가 오른다는 것은 이유는 요즘에 챗 GPT로 대변되는 생성형 AI가 세계적인 추세 아닙니까? 네. 거기에 엔비디아가 이제 칩을 만드는 선두주자인데 여기에는 안타깝게도 메모리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는 굉장히 프리미엄, 우리가 고대역폭 메모리 반도체라고 하는데 네. 바로 HBM3가 필요한데요. 여기에 삼성전자의 HBM3가 낙점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마도 빠르면 다음 달부터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이제 엔비디아에 공급하게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건데 바로 여기에 투자자들이 환호를 했고요. 네. 외국인들의 자금이 몰리면서 이날 이렇게 주가가 올랐고 힘들게 했었던 6만 전자의 삼성전자가 7만 전자까지 오르게 된 겁니다. 뭐 덩달아 뭐 다른 뭐 소재나 부품, 장비 업종이 좀 다 좀 분위기가 좋은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나 뭐 아직까지는 이제 예, 예. 삼성전자를 따라가면서 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뭐 제 주변에도 보면 나 9만 원에 물려 있어 이런 사람들이 아직 있어요. 근데 9만 원까지 뭐 추석 전에 올라간다. 아니다 뭐 이런 각종 예측들이 난무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보통 이제 주식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를 보잖아요. 네. 재료라는 것과 수급을 봅니다. 근데 재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건 뭐겠습니까? 실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가 많이 팔려야 실적이 좋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이 메모리 반도체는 바닥을 확인을 하지 못했거든요. 근데 그 바닥을 확인하는 여러 지표 중에 하나가 반도체 재고입니다. 즉 지금은 안 팔리니까 재고가 많이 쌓여 있었겠죠. 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재고가 줄어드는 시점, 그때가 바로 반도체 가격의 바닥이다. 또 주가의 바닥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보시면은 재고가 늘어나면 주가가 떨어지고 네. 재고가 줄면 주가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참고로 반도체 재고 지수 계속 상승을 했었습니다. 네. 뭐 2021년보다 2배 이상 올랐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최근 그림을 보시면 꺾이냐 마냐, 꺾이냐 마냐. 이게 확 꺾이기 시작하면 이제 여기서부터 삼성전자가 다시 달리겠다라는 평가가 가능하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재고와 주가는 반대로 가는데 네, 아직 재고가 완전히 떨어지고 있어라고 말할 정도는 아닌 거군요. 그렇죠. 확실하게 말하기 이게 어렵다. 확실히 저 200 라인을 깨고 내려와야 아하. 굉장히 좋은 건데 네. 현 추세만으로도 상당한 전문가들은 이미 바닥은 나온 것 같다. 즉 재고 정점은 나온 것 같다라는 평가고요. 두 번째가 수급인데 네. 현재 삼성전자의 이렇게 물량을 쭉 보면 막 개인 투자자들이 8만 원, 9만 원대 몰려갔잖아요. 네. 두 개의 중요한 라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7만 원 라인.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히 많은 투자자들이 몰렸기 때문에 네. 이거를 깨고 올라갈 때 사람들이 이제 본전 찾았어 하고 물량을 던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7만의 벽이 굉장히 크고요. 네. 그다음이 8만 3천 원에서 8만 5천 원. 아하. 이게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현재 물려 있는 가격대이기 때문에 네. 7만을 뚫고 가면 바로 9만을 가기보다 이제 그 다음 레벨 한 8만 3천 원에서 또 한 번의 공방전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민주라고 불리는 삼성전자 많은 투자자들의 이목이 쏠려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로 바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로봇주의 질주. 뭐 한화나 포스코, 두산 같은 이런 대기업들도 이제 뭐 반도체에 이어서 미래 먹거리는 로봇이다 그러면서 많이 뛰어들고 있어서 덩달아 좀 로봇 관련 산업 주가가 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로봇 테마가 또 하나 굉장히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요즘에 서비스 로봇은 뭐 자주 만나게 네, 되죠. 카페에서도 예, 예. 그렇죠. 산업용 로봇, 또 농업용 로봇 이렇게 로봇들이 점점점 확산되는 추세입니다. 이 이유는 앞서 우리가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AI, 우리 칩 공급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인공지능이 함께 발달되면서 로봇 산업도 같이 활개를 펼치고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대기업들이 앞다투어서 로봇에 뛰어들고 있는데 네. 바로 한 사업부를 만들기보다는
현재 있는 로봇 회사들에게 일종의 계약과 협업을 맺으면서 네. 로봇에 속속 이제 자본을 투입하고 있고요. 이 로봇이 최근에 다시 한번 투자자들의 각광을 받으면서 이제 주가들이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시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 현재 우리나라 로봇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어느새 코스닥 시가총액 오늘로 보니까 6위까지 올라왔더라고요. 대동은 이제 농기계 쪽인데 네. 여기서도 농업용 로봇 이런 식이 가능하겠고 네. 쭉 이렇게 감속기를 만드는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로봇이라는 것은 모터가 계속 빠르게 돌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죠. 천천히 돌았다가 빠르게 돌았다가 네. 그 속도 조절을 하는 이제 그런 것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는데 여기 각각의 회사에 다 대기업이 갖다 붙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잘 알다시피 삼성전자가 함께하고 있고요. 대동은 포스코, 또 SBTech는 두산, SPG에는 LG, 또 뉴로메카에는 한화 이런 식으로 대기업까지 함께 참여하면서 네. 앞으로 로봇 산업에 빠르게 우리나라의 이제 성장 가능성을 볼 수 있고 네. 정부도 또 미래 먹거리 사업에서 로봇을 점찍지 않았었습니까? 이런 점들이 요즘 주식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로봇 관련 주가 이제 주목을 받고 있는데 이게 또 좀 중요한 게 올 상반기는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관련주가 이끌었다라고 한다면 이게 슬슬 힘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올 하반기는 로봇 관련 주가 운전자가 된다 이렇게 봐도 될 정도인가요? 주도주가 바뀌냐 아니냐 이렇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네, 네. 일단 그동안에 주도했던 2차 전지주 관련해서는 좀 힘이 빠지는 모습은 확인되고 있습니다. 예. 제가 앞서 주가라는 게 이제 수급과 재료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수급을 놓고 보면 MSCI 지수에 편입이 되면서 1조 원대의 매수가 들어오잖아라고 생각하실 텐데 네네. 그게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니까 그걸 보고 물량을 더 던지는 매도세가 함께 강화되면서 네. 주가가 오늘이 지금 100만, 2만 원, 102만 원까지 제가 보고 왔었는데 예. 100만 원 선에 한번 이 굉장한 도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아하. 보여지고 있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 보면 일단 가장 중요한 게 실적일 텐데 실적세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네. 수출이 부진한다라는 게 있고 최근에 테슬라가 연이어 가격 인하한다 이런 얘기 들어보시지 네, 않았습니까? 빠르게 전기차가 팔렸는데 이제 그 이상을 넘기가 좀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저가 배터리로 바꾸면서 가격을 인하한다. 이것도 우리에겐 악재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세계 배터리 업체들이 각각 속속 또 자기 개발을 하면서 네. 경쟁이 과열되는 이런 것들이 최근에 2차 전지주가 조금 이제 조정을 받게 되는 또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2차 전지 관련주가 조금 힘이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주도주가 확 바뀔지는 조금만 더 지켜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키워드 남은 거 보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증시 9월 위기설지 9월 초인데요. 네. 매년 9월마다 증시가 좀 위기에 빠진다 이런 게 좀 속설 아닌 속설이 있다면서요. 그렇죠. 증시 위기설이라는 것도 있고 네네. 요즘에는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도 9월 경제 위기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예. 주식 시장으로 국한돼서 놓고 보면 한 20년 평균을 봤을 때 네. 9월 주가가 굉장히 안 좋았었습니다. 아. 아마 이런 것들이 9월 위기설을 좀 부추기지 않나 싶은데 네. 나스닥의 월벌 수익률 1971년부터 2022년까지 거의 50년간의 주가를 이렇게 쭉 보시죠. 월별 평균입니다. 예. 9월만 마이너스죠. 그러네요. 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우상향했음에도 불구하고 어허. 9월이 약세였고요. 우리 코스피도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98년부터 집계를 했는데 오르고 내리고 했는데 9월의 낙폭이 가장 큽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렇게 된 이유도 솔직히 있어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이제 굵직한 위기, 세계에서도 위기들이 9월에 많이 나왔습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가 집중됐었을 때가 9월이었었고요. 예.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때 리먼 브로더스 부도 났을 때 또 9월이었었고요. 어허.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터져서 주가 폭락했던 때가 또 9월이었었고 아마 이런 것들이 9월 위기설을 좀 부추기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재료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재료를 좀 보면 네. 중국의 경기 침체가 심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9월을 기점으로 좀 힘들 수 있겠다. 또 하나가 우리도 그런데 세계 빌딩, 좀 어렵게 말하면 상업용 부동산이라고 하죠. 예. 이게 가격 하락의 공실에 굉장히 흔들리게 되는데 이런 상업용 부동산이 무너지면 금융권도 대출해줬으니까 같이 무너질 것 네. 아니겠습니까? 이런 대외적인 악재. 국내로 보면 부동산 PF들의 연체율 높아지는 게 또 9월이다. 그리고 이제 9월이 지나고 나면 소상공인, 이 자영업자분들이 원리금을 납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영업자 부채가 터지는 것도 9월이다. 아마 이런 이유들 때문에 9월 위기설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까 그 데이터를 보니까 그러니까
뭐 근거 없는 속설이라고 할 수는 절대 없는 것 같고 데이터가 이렇게 있으니까요. 그러면 아까 그 데이터를 본 입장에서는 9월이면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올해? 저는 오히려 네. 이제 9월에 이거를 뭐 위기냐 아니냐를 결정짓는 한 방은 역시 미국으로 가서 네. 다다음 주에 있게 될 미국의 9월 FOMC 회의가 결정짓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최근에 이런 위기설이 나오고 있으니까 다시 달러가 강해지고 또 유가도 오르게 되니까 국채 금리도 오르면서 미국이 또 금리 인상하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나오거든요. 예. 만에 하나 9월에 미국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긴축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네.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재료이기도 합니다. 네. 다만 그러나 저는 일단 9월에 연준이 동결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제 제 의견을 갖고는 있습니다만 네. 결과적으로 9월 위기냐 아니냐의 그 트리거는 역시 미국의 9월 FOMC 회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실제로 좀 상황이 안 좋아진다 하면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이렇게 좀 바꿔 생각해도 될까요? 아니죠. 요번에 이게 예.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한다면은 예. 오히려 추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 그럴 때는 상당히 좀 관망하는 그런 자세가 오히려. 필요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도 두 분 뽑아서 영화 관람권 2장씩 드리는 퀴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최근에 국내 대기업들이 이 산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면서 관련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노동을 대신하거나 보조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자동차, 2번 배터리, 3번 로봇. 자,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 생방송 나가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남겨주시면 저희가 두 분 뽑아서 방송 말미에 당첨자 발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최근 주식시장의 뜨거운 핫 이슈 정리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